자, 얘들 안녕. 노베이스 영어 전문 독립어스 영어의 동영쌤이야. 학교 시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쌤이 각 등급별을 맞는 최단 기간, 최고 효율적인 접근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 그래서 지금 노베이스라고 포기하지 말고 잘 듣고 잘 따라오세요. 자, 3등급 목표 갑니다. 3등급 목표. 이 등급대 친구들은 이제 3등급을 목표로 한다는 것 자체가 뭐 4, 5, 6, 7등급일 가능성이 높겠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용 정리가 안 된 상태나 해석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단어도 안 외운 상태에서 문제를 바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뭐 시중에 있는 변형 문제 다운받아서 푼다던가 그런 거는 좋지 않아.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본인이 갖고 있는 지문 또는 분석서,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굉장히 좋은 분석서들이 많아요. 뭐 이그젠포유도 있고요, 위메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분석서를 구한 다음에 분석서를 통해서 해석부터 먼저 하세요. 단어랑 해석부터 먼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각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되게 당연하고 뻔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뻔한 걸 안 지켜. 안 지키기 때문에 제발 해석하면서 단어 파악하고 내용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요건 이제 쌤이 작업했던 분석서인데 쌤 같은 경우도 아까처럼 한 줄 문장으로 해석을 다 해놨고 포인트를 다 잡아놨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나만의 요약이라고 또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수업 듣고 학교 수업을 듣든 학원 수업을 듣든 유튜브를 보든 수업을 들었으면 해석하고 단어도 내용 이해도 다 됐다는 전제하에 이제 내용을 도식화를 해야 돼. 그래서 정리해서 도식화를 해놓으면 그 내용이 머릿속에 한 지문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변형 문제를 풀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분석서 중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바탕으로 머릿속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거는 이제 위메북 분석서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지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있고요. 예시도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된 거를 머릿속에 넣는 것도 좋은데 쌤은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정리하는 게 최고라고 봐. 자, 그럼 이렇게까지 했으면 해석됐죠? 단어 알았죠? 내용 이해됐죠? 그 다음에 내용 정리까지 다 됐죠? 이 상태에서 변형 문제를 푸는데 자, 이 변형 문제 중에도 여러분이 먼저 우선적으로 풀어야 될 게 있어. 막 무조건 어법 문제 푼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자, 변형 문제 중에 가장 쉬운 거를 얘기해 줄게. 여러분이 먼저 정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글의 흐름 문제야.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이 읽다 보면 처음 본 문장 골라도 충분히 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하위권 친구들도 금세금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야. 이 글의 흐름 문제, 무관한 거 한 문장 찾는 거죠? 요거랑 그 다음에 글의 순서 문제가 있어. 글의 순서 같은 경우도 내용 이해했고 그 다음 도식화 정리, 요약 정리했으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요걸 두 번째로 잡았어. 그 다음 세 번째는 주어진 문장 넣기야. 이걸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는데 아까 내용 정리했던 친구들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유형이고 틀렸다 하더라도 왜 그게 3번인지 2번인지를 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도록 분석서에 다시 정리해 놓으면 이것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유형이야.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3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전략입니다. 이거 먼저 정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목표가 이제 약간 내용 정리도 됐고 문제도 풀어보니까 좀 쉬운 문제들은 잘 풀리는 것 같아. 자, 이렇게 3등급 전략을 잘 따라왔다면 이제 2등급 목표로 전략을 바꿔줘야 돼. 자, 2등급 전략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법 문제 잡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논리 파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어법 문제는 어떻게 잡냐면 이 분석서를 보면 이 분석서에 보통 어법 필기가 돼 있거나 아니면 내가 말했듯이 유튜브 수업이나 학교 수업 때 이제 정리해준 중요한 어법들 있죠? 그걸 정리한 다음에 그걸 머릿속에 넣는 거야. 근데 본인 스타일 자체가 이걸 그냥 바라만 본다고 해서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학생들은 변형 문제를 풀면서 해설지를 바탕으로 역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왜냐? 어차피 집중 안 되는 거 찾아볼 바에는 그냥 그렇게라도 해서 머릿속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익히는 게 더 좋거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변형 문제를 풀면 자, 이런 변형 문제 있고요. 자, 이런 변형 문제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법 변형 문제로 가장 기본적으로 좋게 쌤이 생각하는 문제인데 뭐 부교재 나라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사이트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원문 변형이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본인이 본문에 있는 그대로의 어법을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쌤도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교재야. 자, 이 어법 문제랑 논리 파트 두 개를 잡는 게 2등급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 논리 파트 같은 경우는 너른터란 사이트에 쌤이 클릭한 걸 보면 주제, 제목, 주장, 요지, 함축 의미, 이 밑줄임이야. 요약, 빈칸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죠. 이 유형들이 보통 논리 파트 문제야. 여기를 어느 정도 본인이 맞출 수 있어야 점수가 나올 수 있어. 너른터 사이트의 장점은 본인이 원하는 지문에 대해서 본인 시험 범위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사이트 많이 한번 이용해보고 이렇게 논리 파트까지 잡으면 이런 문제를 푼다는 얘기죠. 빈칸, 요약, 그 다음에 주제, 제목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정복을 해줘야 2등급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문제를 풀고 해설지를 보고 본인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점령했으면 본인은 이제 2등급은 확보해 놓은 거야. 자, 그럼 1등급 확보하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 당연히 뭐겠어? 이제 나와야죠. 서술형.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학교 시험 자체가 원문을 많이 비틀고 바꾸고 막 봤던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원문 변형까지도 조금 잡아줘야 돼. 그래서 1등급 목표 전략은 서술형과 원문 변형 이 두 가지를 맞춰서 쌤이 설명을 해줄게. 자, 1등급 목표 같은 경우는 스텝 1 서술형을 잡자. 밑에 써있는 걸 보면 본문 내의 영작 서술형이 있고 본문 외의 영작 서술형이 있는데 이게 뭔 차이냐면 본문 내의 영작 서술형은 진짜 본문 내에서만 나오는 거야. 그럼 학교 수업 시간에 집어주거나 뭐 분석서에 집어줬던 중요한 어법이 들어간 거 있죠. 뭐 특히 도치 들어갔거나 분사구문이 들어갔거나 뭐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들어갔던가 문법적으로 특색이 있는 문장들이 있죠. 이런 문장들을 정리하고 암기해야 돼. 그다음 두 번째는 주제가 드러난 문장들이 있죠. 이것도 학교쌤이 정리해주거나 분석서에 있거나 유튜브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 있는 문장들도 따로 정리해서 암기하면 본문 내에 있는 건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 외의 영작은 뭐냐면 이건 아무리 외워도 본문 외에 나오기 때문에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점령을 해야 되냐? 아무리 본문 외부에서 주제 영작하시오, 요약하시오, 뭐 영어로 질문한 거에 대한 영어로 답을 하시오, 아무리 본문 외에 있는 게 나와도 가만히 그 정답을 들여다보면 본문 내에 중요하게 여겨졌던 문법 포인트들을 활용해서 쓰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본문 시험범위 있다면 그걸 쓸 줄 알면 충분히 여러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예측하려고 본문 외 영작을 막 예측하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은 본문 내에 있는 어법들을 쓸 줄 알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스텝 2는 원문 변형을 잡자야. 자, 원문 변형을 어떻게 잡냐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원문 변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 원문 변형은 기본적으로 뭐냐? 야, 학교 시험이 같은 범위를 다 같이 한 달 동안 그 이상을 공부하는데 똑같이 다 내버리면 100점이 전교에 몇 명이 나오겠니?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선 기본적으로 원문을 비틀고 바꾸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법 문제 같은 경우도 특히나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아까 우리 공부했을 때 2등급 목표 했을 때 어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외우라고 했죠. 그거 외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법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어법이 포함된 문장 전체를 정확하게 봐야 돼. 쌤 같은 경우는 어떤 것도 봤냐면 주어를 바꿔서 원래 능동이었던 걸 수동으로 바꾼다던가 원래는 5형식 투부정사인데 5형식 단어를 바꿔서 사역동사로 바꿔서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용상 크게 차이가 안 나면 다 바꿔서 나오는 것 같아. 이런 걸 맞추는 방법은 평상시 어법 실력을 기르거나 아니면 문제 풀 때 정확하게 그 문장을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점을 쌤은 추천해주고 싶어. 자, 원문 변형을 잡자에서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 not과 같은 부정 표현이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잘 보세요. not을 이용해서 반대의 답을 끌어낼 수도 있어. 그래서 특히 빈칸 문제나 문맥 문제는 밑줄 문제는 앞에 not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정답이 완전 반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학교에서 그대로 내지 않고 not을 추가해서 내거나 not을 빼고 낼 수도 있다는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신중하게 본문 전체를 다 읽어보거나 문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문장과 지문을 읽어보면 풀 수 있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 자, 마지막은 이제 가장 잡기 어려운 건데 유의어랑 풍부한 어휘라고 이제 쌤이 써놨어. 유의어는 말 그대로 이제 본문에 있는 단어가 바꿔서 나오는 경우야. 이럴 경우 같은 경우는 따로 유의어 정리된 걸 외우지 않는 이상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유의어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 중에 쌤이 추천해주고 싶은 사이트는 아인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아인카 사이트를 보면 유의어가 정말 잘 정리되어 있거든. 그거 참고하거나 아니면 위메북 분석서에 그 유의어 정리된 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아예 애초에 평상시에 아는 단어가 많을수록 1등급 받을 확률이 더 높아져.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끝나면 내신 대비 끝났다고 놀지 말고 풍부하게 어휘를 평소에 외워놔야 그래야 이제 시험 기간에도 여유롭게 내신 대비 범위를 좀 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변형해서 나오거나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자신감 있게 풀 수 있겠죠. 그럼 1등급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 꿀팁을 추천해주면 쌤은 속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왜냐면 내신 시험 자체가 좀 비틀고 더럽게 내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답이 정확하게 한 번에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럴 때는 쌤은 퍼센트를 부여하라고 하거든. 0%, 0%, 약간 80%, 얘는 한 50%막 이런 식으로 약간 보기마다 퍼센트를 부여해서 그 퍼센트가 가장 높은 거를 답으로 고르고 0%는 빨리 소거하면서 좀 답을 추려가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들은 충분히 소거로 풀리기 때문에 소거하는 거 여러분이 습관화 해놓고 정답을 무조건 고르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보기도 보면서 좀 천천히 제거해가면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학교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등급대별로 알려줬는데, 쌤이 이제 만들었던 그 분석서도 아까 보여줬는데 이거는 시중에 판매되는 건 아니고 쌤이 그냥 개인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에 사이트에 언급했던 이그젠포유나 아인카나 위메북 같은 경우 또는 너른터나 부교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따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선택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코앞으로 다가온 학교 시험 꼭 잘 해냈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보자. 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할 시간에 공부하세요.